안녕하세요. 앞 시간에서는 자연환경 및 지리와 관련된 통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지리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외생 변수이지만 사람들의 활동 또한 자연과 지리를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인구 증가는 경작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토지 수익률을 높여 개간이나 간척 활동을 유발하고, 경제 성장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온난화를 초래합니다. 오래된 수령의 나무 나이테, 북극 지방의 만년설, 두꺼운 빙하에서 채취한 아이스코어 등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로부터 얻은 정보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 기후온난화 추이를 이전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볼 때 어느 정도 특이한 현상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는 인구와 실질 임금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 변수로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나이테, 만년설, 아이스코어로부터 얻은 정보는 장기적인 변동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기후의 월별 변동 양상이 어떻게 추이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 왕조는 농업국가로서 곡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우리는 매우 오래된 강우량에 대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이테, 만년설, 아이스코어로부터는 얻기 어려운 월별 변동의 양상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수량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기온과 면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의 경회루에 있는 주구기에서 측정한 1777년 이후 1907년까지의 강수량은 승정원 1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1월부터 3월, 11월에서 12월 등 겨울과 이른 봄의 추구 기록은 부실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4월에서 10월 동안의 평균 강우량을 보이는 것이 그림 1의 청색선입니다. 1908년 이후 주황색 선은 근대적 방법을 적용해 측정한 4월에서 10월 동안 서울의 평균 강우량입니다. 지난 2세기 반 동안 강우량 변화에는 장기 파동이 발견됩니다. 즉 17세기 초까지의 증가, 19세기 중엽의 정체, 19세기 말의 감소, 이후 20세기 동안의 증가 추세가 그것입니다. 19세기의 강우량 감소는 토지 생산성과 실질 임금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던 19세기 말에 일어났으며, 19세기 초중반에는 강우량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20세기의 강우량 증가는 여름 강우량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겨울철 강우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2는 서울, 대구, 목포의 연평균 기온이 1908년 이래 한 세기 동안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도시의 평균 기온은 1991년에서 1921년,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1.9도 상승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온도 기록 누락이 없는 대구와 목포의 평균 기온의 선형시간 추세를 추정해보면 평균 온도가 매년 0.017도씩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2를 보면 세 도시 사이의 온도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1960년 이전에는 대구가 목포보다 시원한 지역이었으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운 지역으로 변한 점이 주목됩니다. 세 도시 평균 기온의 변이 계수를 계산해 보면 1909년에서 2015년간 0.11에서 0.06으로 거의 반감했는데, 이 같은 도시 간 온도 격차의 수축은 대부분 고도 성장기인 1960년에서
1990년에 발생했습니다. 1908년 이전의 기온에 관해서는 나이트를 이용한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최종남, 유근배, 박원규 세 분은 1992년에 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에 아한대 침엽수림 연륜 연대기를 이용한 중부 산간 지역의 고기후 복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중부 산간 지역 침엽수의 나이트를 분석하여 1635년에서 1911년간의 기온이 1912년에서 1989년간의 기온에 비해 약간 낮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4월에서 5월 평균 기온이 두 시기 각각 13.52도, 13.69도, 7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은 두 시기 각각 24.50도, 24.62도였습니다. 글로벌 템퍼레처 리코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1000년 이후 약 6세기 동안 정체한 뒤 소빙기로 알려진 17세기의 낮은 수준에서 머물다가 170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세기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의 기온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림 3은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가 측정한 1910년 이후 세계 평균 기온과 한국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목포 5개 도시의 평균 기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일정하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20세기에 토목 건축 기술이 발전되어 간척 능력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 면적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의 증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토지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매우 정밀하게 토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세기 토지 면적의 변화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6년까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식민지 조선의 면적이 21만 7,819 평방킬로미터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17년 토지조사 사업으로 정확한 토지 측량 결과가 나옴에 따라 22만 742 평방킬로미터로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전체 면적은 간척 활동을 통해 증가해 갔습니다. 간척은 주로 1930년대부터 서해에 접하는 평안,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1943년 말 전체 면적은 22만 951 평방킬로미터로 0.1%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경기도 및 강원도 남북 분할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남한의 면적은 1917년 98,407 평방킬로미터여서 식민지기의 남한 지역의 면적은 0.2%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국토 면적은 이전에 비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5년에는 10만 295 평방킬로미터로 1958년에 98,500 평방킬로미터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그림 4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제시된 통계를 이용해서 계산한 남한 지역의 국유지 및 임야 비율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1924년에서 1925년을 경계로 해서 임야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는 1924년에 임야 조사 사업 후 조사 측정 작업이
일단락되면서 비로소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이마의 비율이 4분의 3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마 비율은 1925년 이후 식민지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도시화의 진전으로 이마 비율이 꾸준히 하락해 갔습니다. 이마의 상당 부분이 국유지였으므로 이마 면적이 제대로 파악되면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국유지의 비율도 1924년에서 1925년을 경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925년 이후 식민지 시기에는 국유지 비중이 빠르게 하락했지만 해방 후에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도로 및 댐 등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위해 국가가 민간 토지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자연과 지리의 장기적인 변화를 강수량, 기온, 면적의 한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온도 변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도 산업화 이후 꾸준히 온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자연과 지리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